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경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어렵게 되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였음에도 설명회에 많이 접속해 주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동건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동건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를 준비하시느라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음에도 성실하게 평가를 해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방역 수칙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로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한 공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렇게나마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기준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설명회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협약 이행평가 일정과 평가 항목별 실적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평가 기준 주요 개정 사항을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2019년 12월, 2020년 4월에 걸쳐 두 번의 평가 기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평가 참여 기업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와 조정원의 기업 실무진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올해는 자주 묻는 질의를 따로 묶어 자료집에 담아 배포하였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이행 평가 일정의 특성상 연초부터 평가 실적 제출 및 현장 실사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협약 이행 평가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평가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설명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약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2020년 동반성장지수 기업 이행평가에 대해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10분간 휴식을 가진 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 박수현 사무관님께서 주요 평가기준 개정사항 안내와 평가기준 개정 관련 질의, 그 외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뒤이어 제가 잠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온라인 포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종료되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 시작 전까지 접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질의가 올라온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예정인데요.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저희 채팅창이 아니라 댓글 Q&A라고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댓글 Q&A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 전자 메일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 공정위 또는 저희 조정원 사무국 직원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평가 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이행평가 대상은 2020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동반성장지수 기업입니다. 따라서 동반성장지수가 아닌 기업은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행평가 준거 기준은 여러분 102페이지 보시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공정위 예규가 있습니다. 요 예규를 참석하시면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 총칙부터 우리 이행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절차까지 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 제출 서류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성장 지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 전제로 말씀드리면 다 1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끊어 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다음 4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좀 정정 사항이 있는데요. 우편으로 송부할 서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행평가 요청 공문 등 해서 아래 그 양식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올해는 저희 그 조정원에 있는 대표 전자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저 자막이 나갈 텐데요. 이행평가 요청 공문 발송 이메일 WHLEE로 시작되는 저희 코페어 메일로 일괄하여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행평가 일정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행평가 이제 요청 공문 접수 포털 실적 자료 등재 기한을 올해도 2월 26일 이제 2월의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까지로 일단은 기재를 하였는데 이제 문제는 제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의 문제였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전체 평가 일정이 또 다소간 조정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서 수시로 저희 우리 기업별 담당자께서는 고위드로 좀 접속해 주시면 항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면 자료 이제 업로드가 끝나면 뭐 아시다시피 현장 방문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2월 중순쯤에 이제 그 고이드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방문 이제 담당자가 3월 초에 이제 발표 나고 나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 그 평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작년과 동일하게 신속하게 일정 등을 조정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장 실사까지 끝나면 가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이변이 없다면 2018년까지는 보통 5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 그래서 최종 평가 결과 통보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도에도 코로나 전방위 확산에 따라 약 2달간 일정이 수년되어 최종 발표가 9월 초까지 미뤄진 바 있으므로 이것은 가안이며 수시로 일정이 변화될 수 있고 이 부분은 항상 고이드의 공지사항에 신속히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지드리면은 이제 기업 평가, 협약이행 평가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강화 조치로서 하반기에는 업종별 간담회를 추진 예정에 있는데요. 이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진행 여부와 오프라인 진행 여부는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그 지금 지난주에 2020년도 모범 사례집이 최종 인쇄되었습니다. 여기 화면 이제 보이시면은 그 작년과 마찬가지로 책자가 나왔는데요. 예. 이게 지금 하도급 같은 경우는 8개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업 희망 부수를 최대한 반영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사례집을 접하신 경우에는 조정원에 이제 문의해 주시면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적 자료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5페이지를 좀 펼쳐주시면 그 전체 업종의 배점 일람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게 제조업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건설이나 다른 이제 통신, 식품 다른 업종들이 좀 보기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 일람표하고 왔다 갔다 같이 보시면은 실제 내가 해당 업종의 배점을 각 해당 항목마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점을 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약의 공정성, 자, 처음 이제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 항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협력 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인데요. 이제 별표 5, 225페이지입니다. 이제 교재인 있고 실질적으로 이 네모바스가 개념인데요. 다시 5페이지로 돌아오면은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 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여부는 실천사항 내용을 사규화하고 실제 사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항목별 이행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예, 이제 뭐 교재에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다른 말씀보다도 이제 작년도 경험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좀 다수 일부 기업이긴 했는데 사규가 아닌 참고 자료 형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현장 실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규와 유사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배포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 포인트가 이제 내부 품위서나 관련 증빙에 따라서 사내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규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도 원하는 배점을 다 가져가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매년 좀 발견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올해도 좀 주시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재 같은 경우는 수급 사업자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뭐 내부에 제한된 인력만 접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나 이런 부분에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그 로마자 소로마자 3번을 보시면 등록 및 취소 사유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이의 신청 기간을 15일 드리지 않습니다. 드립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거는 샘플 조사가 아니라 전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업체가 있는 경우는 그 현장 조사 이제 실사 전날에 미리 좀 그 업체들의 리스트라든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시간 절약하실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약 이전 주요 정보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인데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탁 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 예정 사실 물량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위탁과 관련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서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뭐 시스템을 통한 통보, 메일을 통한 것도 되고요. 결론적으로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단을 불문하고 제대로 구축돼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약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내용의 실질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면 계약 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부분입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인데요. 실제로 이제 현장 실사에서 이 부분 좀 자세히 보기 때문에 이제 좀 꼼꼼하게 또 각 조사관님들이 살펴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매년 그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여부와 그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변형 내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변형하는 경우 조항이 많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별도로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해당 부분을 이제 굵게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청색으로 색깔을 좀 구분해 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실제 현장 조사관들이 검토하는 시간 자체를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놓치시다 보면은 훨씬 시간이 좀 지연되거나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설명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꼭 변형 시에는 해당 부분 별도 표기 또는 이제 좌우 대칭 형식으로 인해서 자료를 또 게시를 하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입니다. 예. 또 그리고 또 사소한 뭐 실수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6페이지 그 표 보이시죠? 그 표준 하도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그러니까 사용 기간 최신 버전이 아닌 그 표준 하도 계약서 사용 기간이 협약 기간을 4분의 3 도과하는 경우, 즉 그죠? 최신 버전 사용 기간이 4분의 1이 안 된다는 경우죠. 이 부분에도 득점의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페이지 하단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 하도급 계약서 4번 전체 각 한부에 그 계약서 뒤에 있는 특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첨부된 경우에도 모두 좀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이런 거 빼고 그냥 전시해서 다시 이게 현장에 계신 조사관님들이 다시 요청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걸쳐서 이뤄지는 현장 실사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해 주시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7페이지요. 그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원사업자 권리 의무가 강화되거나 수급사업자 권리 의무가 완화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변형하여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자료를 좀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확인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 위한 조항 명시 여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로마자 제일 하단에 있는 그 3번 보이시나요? 해당 조항이 반영되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하도급 계약서 사본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직접 현장 실사를 해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실제 그 기본거래 계약서에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 조항을 별도로 삽입해서 그 6개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제 기업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해당 항목을 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유리했고, 또 시간 절약도 물론 이게 돼서 좀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혹시나 뭐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기업이든 뭐 아니면 계속 준비하시는 기업이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보여지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준비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 명시 여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PDF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게 계속 이제 일부 기업들이 꼭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금 지급 일수라든지 그 결제 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뭐 대부분은 다 잘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드문 사례긴 하지만 협력사 포털 공지문, 설명 팜플렛 제출 뭐 이런 걸로 가름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네모 박스에 있는 경우는 이제 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요 개념이나 요건 등을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페널티가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1점,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되었는지가 또 1점. 그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균형 있는 조항을 명시해야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도 요 부분도 좀 질문이 다수 들어와서 올해는 요 예를 조금 넣었습니다. 요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부분이. 그래서 이제 올해 추가한 부분이 뭐냐면 수급 사업자가 이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페널티 산출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원사업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간략히 기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페널티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감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은 좀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9페이지 선수급 비율 및 재고 정도. 요건 뭐 광고업 인터넷 플랫폼은 한정된 건데요. 요거 그때도 질문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당 하도급 협력사만 추려서 그 전수 확인한다는 거는 꼭 한번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펴주십시오. 계약 이행 과정의 공정성, 정당성. 지금 대금 좀 배점이 고배점 항목이죠. 이게 특히 이 부분은 특히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상생 협력이 뭐 이제 가점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리가 개선돼도 총점이나 등급의 상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네모 박스에 있는 그 표 보시면은 대금 지급 절차 마감에 이 지금 월 3회 이상 2회 1회 이하 여기 표 있지 않습니까? 이 협약 기간 예컨대 1년으로 보면은 그 해당 기간의 평균 마감 횟수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 실사 조사관들한테 그 총괄표나 엑셀 파일을 보여주시면 바로 확인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현금 및 상생 결제 비율 5점 있고, 그 상생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 요 부분이요. 현장 실사 때 은행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니까 좀 미리 사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점 기준이 뭐 대기업들이야 뭐 이제 100% 기준인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배점은 같아도 그 지금 요 매출의 규모를 따라서 지금 상생 결제 비율 만점 기준이 40%, 50%, 60%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자신의 업종 매출액을 확인하셔서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번에 있는
예, 현금성 결제 수단 판단에 있어서 그 지금 기업 구매 전용 카드 상환 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나 구매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은행과 체결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요게 지금 실제 하도급 대금 지급 일수 설명 증빙 자료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 이때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기업 ERP를 열어서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실사일 전에 미리 저는 협력사 리스트를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A 뭐 협력사가 간단하게 A, B, C, D사가 있다. 그러면 B사, D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왜냐면 워낙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 업체를 말씀드리면 그 해당되는 부분의 ERP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12페이지 11번 동그라미 원문자 11번 보시면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 결과 적절한지 여부. 그 매년 이것도 들어오는 건데요.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는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페널티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 수준 및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별도의 불이익 여부나든지 배점을 득점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 분쟁 조정 절차 마련 및 운영은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의견 청취 창구가 구매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창구가 마련된 것을 보지 아니한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협력사 매출 확대 도모 실적입니다. 이제 정성평가 항목인데요.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실적이 있다면 점수를 득점하실 수 있다는 점, 요건 뭐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이 없더라도 이런 관련된 제반된 제도가 실하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현장 실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런 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14페이지입니다. 제 이제 큰 대항목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입니다. 이게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20점의 배점 항목인데 그 법 위반 예방 파트가 14점. 아무래도 사후적인 법 준수 노력이 지금 한 6점 정도 배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항목 2번 카테고리는 이번에 처음 들어오시는 기업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각 실천 사항의 준수 여부 판단이거든요. 지금 1번 심의위원회 설치 여부는 229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렇게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 사항들이 지금 각각에 대해서 이거는 협력업체 선정 실천 사항인데요. 이거 좀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스크롤 해서 내려가면 예, 맞습니다. 별표 설치 운영을 위한 실천 사항. 예, 이 별표를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항상 좀 문제되는 위주로 하고 좀 이게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넘어갈게요. 지금 요 로마자 소 1번 여기 보이시나요? 그 다시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도급 그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기준 요 사규 마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자료집으로는 230페이지예요. 잠깐 왔다 갔다 하지만 한번 다시 볼게요. 230페이지를 보시면 네, 요 아마 다음 페이지일 건데요. 여기 요 실효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입니다. 이제 양괄호로 1, 2, 3분 돼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실천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요 이제 룰대로 따라 주시는 게 가장 이제 전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그냥 단순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괄호 2번이 아예 없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은 득점을 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로마자 3번 볼게요.
여기 지금 그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내부 품위서 조직도 뭐 실제 임명장 이런 거 좀 뭐 보통 이제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요. 직책하고 내부 심의위원이 연동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네. 직책하고 연동이 돼 있다면 우리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시 인사 이동에 의해서 그 담당자가 바뀌어도 문제의 소지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권한의 행사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게 로마자 3번이라는 거. 예. 그다음 마지막 로마자 4번은 이제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건이 없더라도 뭐 실천 사항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월 1회 이상 개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보면 절차 요건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일정 금액 이상 하도급 계약 사전 심의는 합법성과 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뭐 이제 사전 심의 놓치고 이제 사후 심의 건수가 이제 발생하게 돼서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은 경우는 감점의 요소이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 안건이 없어서 요 달은 빠진 것이다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그 면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유는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5페이지입니다.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 사항인데 예, 그래도 신규 기업이 있어서 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점은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7이고요. 232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오시는 부분들은 이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 실천 사항하고 이렇게 교차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뭐 앞서 심의위원회 설치도 마찬가지지만 평가 항목별 배점을 보시면 좀 대동소이합니다. 항상 첫 번째가 사규화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공개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같은 경우는 서면 발급 시 표준 양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예요. 이 부분 많이 좀 감점당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요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2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32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한번 직접 스크롤을 해서 넘겨볼게요. 요 표 1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기본계약서, 하도계약 확인서면, 감액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계약 변경 내용 통지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까지는 우리 그 실천 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사항에 양식이 있어요. 예. 양식이 있어요. 이거 좀 뒤로 넘기다 보면은 맨 뒤에 별지에 이렇게 있어요. 위탁 내용. 이 별지 양식을 웬만하면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자사 양식대로 임의로 하거나 일부 그 요소들을 생략한 채로 제출하신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표준으로 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술 요구 자료까지 이후 그 다음부터는 회사 자사 양식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요 별지 4번까지는 이제 공정위 양식 여기 실천 사항 양식을 좀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업종별 이제 특성이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거 이제 현장 실사에 앞서서 업종별 특징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기업 담당 실무자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기술 자료가 요구서가 없는 경우가 또 많다. 또 식품업은 계약 변경 내역 통지서를 단가 합의서 그 계약 변경 내역 통지서 있잖아요. 단가 합의서로 이렇게 사용해서 알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여기 메모된 부분이 이 부분은 그 지금 단순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 실사서 이제 담당 이제 조상한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어필해 주시고 그리고 업계만의 그 특수성과 그 차이들도 그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외견으로 단순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실제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좀 다시 내려가 보면 그 표 밑에 15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실천 사항의 별지 각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이제 케이스가 많아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3번 보이시나요? 그 관련해 가지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표준 양식 및 양식 사용 실적.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 부분이 맞는데 아까 표준 하도급 계약서 그 있지 않습니까? 거래 기본 계약서 개념이지 않습니까?
거래 기본 계약서 전체 한부,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서 확인 서면, 그 다음에 감액 서면, 그 다음에 기술 자료 제공 요구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그 이후에는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사 양식을 이제 증빙하셔서 그 표 7번까지 있는 양식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기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한 실천 사항 준수입니다. 별표 4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예. 보시면 2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개 내용은 또 사규 공개, 또 계약서 반영, 그다음 실천 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네. 예, 이거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요 영상 이제 실방 끝나시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실제 방송에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다시 15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실천사항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건 없고요. 앞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준비를 하셨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계약서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 방식 선택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좀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감점이 많이 이루어지는 요소였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1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로마자 이제 있는데 요거를 잠시 205페이지를 한번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핵심이 이거였어요. 그 실전사항 구성, 계약 체결 인프라 구성해서 이 표 있지 않습니까? 계약 방식의 선택의 기준해서 물품의 중요도, 거래 상대방에 따른 이 매트릭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예시 계약 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여기 해가지고 뭐 수의계약부터 이제 경쟁계약까지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임의로 이렇게 통째로 잘린 채로 그냥 제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는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특히 이제 좀 아직 그 협약 이행 평가 경험이 적으신 또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수가 계신 편인데,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방식 선택의 기준이고 계약 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이 지금 이거 당연히 이제 구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지금 한 건데, 이 중에서 요 매트릭스 하나만 있으면 된다, 지금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틀을 처음에 그 도입하실 때 잘 잡으시면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 계약 방식 선택 기준과 선택 요건을 빠짐없이 요 부분은 이제 그래서 현장 실사 조사관들도 요 부분은 꼭 확인하고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뭐 이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요 부분 좀 볼게요. 요 부분은 독자적인 부서 설치 여부가 있는지 평가하는데 가장 우리가 뭐 얘기하는데 좀 소리가 좀 작나요? 그래서 조금 소리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릴게요.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이 지금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요건 어떤 거냐면요, 구매 부서 내 설치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구매 부서 목표가 구매 비용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정거래라든지 상세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이제 좀 부서 간의 또 이해관계나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현장 실사에서 법무팀까지는 실질 운용 형태를 보고 판단해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기업 규모가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 구매 부서 내 설치는 아니지만 나머지는 꼭 상생협력실이라든지 그런 동반 성장 부서가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운용의 형태, 실질, 독립성을 보고 판단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법 위반 사후 감시 시스템 구축인데, 이 부분은 뭐 이제
저희 자료집을 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큰 카테고리 두 가지가 지금 끝났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상생 협력 지원 제조업 기준으로 총 34점 배점 항목입니다. 그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계약의 공정성이나 법 위반 예방, 법 준수 노력이 이제 기초 과정이라면 또 이 파트는 또 원사업자나 수급 사업자 간의 다양한 분야 지원 협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또 평가의 숙련도가 높아진 기업들이 다양한 협력의 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협약 평가를 하면서 생각되지만 그 이번에 그 곧 배포될 그 모범 사례집, 예, 모범 사례집 있지 않습니까? 예, 모범 사례집을 보시면은 훨씬 좀 이 자료집과 모범 실제 사례를 보면 좀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배점이 또 높은 항목 중에 하나인 금융 지원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또 세션 2에서 우리 박수현 사무관님께서 후술 하겠지만 이 배점이 7점에서 9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배점이 좀 낮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 나머지는 뭐 그냥 평면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다이아몬드 보이시면 18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이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 비협약사죠. 그다음 비협약 2차사에 대한 금융 지원 실적도 인정합니다. 단 이 실제 이루어진 지원의 50%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걸 꼭 이렇게 실무 준비하시면서 헷갈리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원 보이시면 거의 좀 한 중하단에 보이실 건데 이거는 비협약사인 경우에도 금융지원 실적으로 100% 인정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현장 실사 과정에서 그대로 다 이제 집어넣거나 50% 배점을 100%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실무자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이번 네모 박스에다 넣었는데요. 그 자꾸 조정 매출액이 뭐냐 처음에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여기 지금 모르겠다는데 조정 매출액 네모 박스 점선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현장 기업들의 지금 이제 사정을 감안해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인 경우는 조정 매출액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매출액의 반분, 예, 0.5 곱해서 계산이 되고요. 흑자거나 전전년 영업이익에 대해 전년 영업이익이 10% 이상 하락한 기업의 조정 매출액도 이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바로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은 자기 자금을 직접 협력사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또는 대여 이제 유이자, 무이자 하는 요런 양태의 직접 지원이고요. 특별 지원 같은 경우 소로머자 2번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지금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나 아니면 보증기금을 출연하고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이용하여 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혼합 지원은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는 겁니다. 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텐데 저 금융기관에 자금 예치나 펀드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또는 계열사가 예금 펀드를 이용해서 협력사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지분투자 펀드 아시죠? 지분투자 펀드를 통한 투자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주의해야 하는 게 제가 지금 메모를 별도로 했는데 처음부터 주식 매입을 하는 투자 펀드는 여기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기초 지원이 그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보면은 실제로 A 기업이 은행이 100억을 출연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100억, 은행이 100억, 이래서 총 펀드를 200억. 그 다음에 또 계열사 B라는 계열사가 조성한 펀드가 3천억인데 300억을 쿼터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지분투자 펀드로서 50억, 펀드 총액은 150억인데 그 중에서 지분투자 펀드가 50억이다. 이럴 때 자기 출연금하고
총 조성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출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각각에 해당되는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은행에 출연한 거 빼고 A 기업이 한 거 100억에 그 다음에 계열사 B가 자기 쿼터로 낸 거 3천억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300억이죠. 그죠? 아까 펀드 총액 150억 중에 지분 투자 펀드 50억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자기 해당되는 50억. 그래서 총 450억이고요. 만약에 총 조성액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 총 조성액은 아까 그 기업 100억, 은행 100억 했으니까 총 펀드 200억 다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 펀드도 총 조성액, 그러니까 총 펀드 총액이 150억이니까 다 계산되고요. 근데 계열사 B가 조성한 펀드는 자기 쿼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 더하기 300 더하기 150은 이제 650억 이렇게 되는데 이 계산 실수가 은근히 좀 잦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 실사 조사관들이 파악하고 수정 점수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뭐 요 전에 혹은 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은 저희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쉽진 않고 바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담당 직원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하고 더 넘어갈게요. 금융비 지원 내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금융비 지원 내역이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이 부분은 제가 좀 혹시 메모 가능하신 분은 메모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부품 납품 계약 체결 후 협력사가 납품을 위해 최종 금융 완성 시까지 소요 비용을 납품 전입니다. 납품 전에 지급한 금액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융 소유권의 그 협력사 이전을 무상 지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협력사한테 이전된 경우가 무상 지원이고요. 무상 영구 임대는 유상 지원이에요. 이 부분은 다수의 기업들이 좀 잘못 계산하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컨대 그 보통 무상 영구 임대가 많은데 이걸 다 무상 지원을 전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 공정위 조사관님들이랑 같이 이제 실사하는 과정에서 다 이걸 파악을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무상 지원, 유상 지원 항상 이렇게 빈번한 오류라서 제가 꼭 요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기업이 금융 제조 위탁한 거는 불인정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예. 이 부분은 나머지는 그냥 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기술 지원 및 보호입니다. 기술 지원 및 20페이지를 보십니다. 예,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기술 지원 및 보호 평가는 기술 개발 이전 공동 연구 개발이 있는데요. 그 이전 부분은요. 그 기술이 해당 기술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하셔야지 그냥 뭐 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복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협력사와 공동 연구 개발을 했어요. 1억 원을 지원을 했고 건수도 그렇게 되면 한 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은 금액도 카운트되고 건수도 카운트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요 부분이거든요. 협력사의 특허 또는 신기술을 채택해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신규 발주권. 요거는 건수로만 인정이 가능하고 금액 중복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좀 실수가 잦은 부분이라 가지고 당구장 표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단순히 원자재 절감 목적 대체 뭐 이런 부분은 인정받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메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 지원 관련해서 비협약사 및 비협약사 2차 사에 대해서 지원한 경우는 이것도 앞서와 비슷하게 50%만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또 유의해야 될 것은요. 후술하고 있는 기술 보호, 지금 기술 지원하고 보호는 구분하셔야 돼요. 보호는 비협약사 인정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대거 다 또 포함을 처음 이제 혼동하셔서 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경우는 계산이 재정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 보호는 비협약사가 인정 안 됩니다. 협약사입니다. 예. 다음 인력 채용 지원입니다. 뭐 항상 뭐 작년도 평가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동일인의 지원 실적이 누적하여 5일 이상인 경우 한 명으로 간주합니다. 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견 케이스 있잖아요. 채용 말고요. 파견 케이스의 하나에서 인력 지원의 경우 동일한 인원이 누적하여 5일 이상 방문사가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은 뭐 별도 메모해 주시면 나중에 실적 그 정리하실 때 될 것 같습니다. 편하실 것 같아요. 인력 채용 지원 이행도 배점 내용은 그래서 여기 바로 요 아래 표에 있거든요. 요 대기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인력 채용 지원 협력사 비율, 인력 수 중에 두 개 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을 선택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맥스 A and B로 해가지고 이 중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견기업은 뭐 올해도 동일하게 만점 기준이 2분의 1씩 감경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 2차 협력사 간 상생 협력 지원은요. 뭐 한번 여기 처음 들어오신 기업들이 많아서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보이세요? 다이아몬드 이쪽에 보시면 1, 2차 협력사 간 협약 체결 실적,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단가 인상 및 금융 지원, 기술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1차 협력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을 지원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그다음 1, 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정도, 그다음 2, 3차 협력사 간 협약 체결 실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 2차 간 협력사 간 표준화도 계약서 사용 실적. 이건 중견기업 제외죠. 이건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페이지 다음 페이지죠. 보시면은 그 뭐 여기도 강조해서 나와놨는데 그 세모 표시 보시면은 지금 모든 협력사 대금 지급 사항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어야 되죠.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부 협력사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비율에 비례해서 점수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4페이지입니다. 그 보시면은 효율성 증대 정도. 이 부분 보시면은 작년에 참여해 보신 부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워낙 이 부분이 수입 대체, 그다음에 수출 확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일자리 창출, 일감 개방, 좀 협력사 생산 기지, 국내 회기 확대 유도, 그다음에 산업 전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돼가지고 다른 거 보는데 이게 제일 아시겠지만 업종별 상대 평가가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A에서 D로 4개 등급이 부여가 되는데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 요약 엑셀 시트를 또 이제 또 통해서 평가할 예정이고요. 혹시 이 부분이 없다,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어떤 양식인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부분은 역시 저희 조정원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응대하고 관련 양식을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5페이지 그다음에 소프트 개발자 유지 보수 과업 수행하고 뭐 요거는 이제 특정 이제 업종에만 한정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쭉 이제 일독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아자 차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9페이지로 넘어오면요, 이제 기타 가점 항목 보시면은 제조업이 21점이고 식품업이 제일 높아요. 22점인데 이게는 뭐 어떤 차이냐면요,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식품업이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확대 실적을 포함했는데 그게 1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식품업은 22점인 거예요. 이 부분도 질문 있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저 보시면은 그 다음에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가점.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은 협력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구분해서 평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야 뭐 바로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31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는 좀 세션 2에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들어왔죠. 그래서 요 개념부터 좀 정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 계열화 등 산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대기업 집단을 전반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히 나타나는 업종의 총 매입액에서
그 비계열이죠. 계열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예. 뭐 이것도 후술하겠지만 그 중견기업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또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이 부분이 또 말씀드리면 좀 오래 도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좀 다양한 이렇게 자료 기준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다시 추후에 저희가 항상 지금 소통 창구가 지금 고이드지 않습니까? 고이드에 보시면 또 질의응답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뭐 급하시다 이러면은 저희 그 이번에 다 올해 초에 업데이트 했잖아요. 기업 실무자 담당자 연락처 지금 다 업데이트 돼 있는데 그 해당 메일을 통해서 바로 또 자세하게 뭐 산업 분류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예. 그다음은 뭐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결과, 이번에 새로 대리점 분야가 이제 평가 점수가 이제 들어와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그때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라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번에도 가점 5점으로 배점돼 있습니다. 예. 법 위반 등에 대한 다른 감점은 뭐 이따 박 사무관님이 또 말씀하시겠지만, 일단은 여기 시정 조치에 따른 감점해서 그다음 임직원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감점, 동반 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도 좀 이렇게 좀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35페이지 한번 좀 넘어가 보시겠어요? 예. 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좀 배점이 이제 좀 되는 거고요. 좀 제조업 중심으로 말해가지고 좀 여태까지 말한 요 설명에 대해서 내가 해당되는 배점 항목은 업종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반 성장 지수는 체감도 이거 없어요. 그 동반 성장 지수 외 기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는 일람표가 맞습니다. 예. 요 1, 2, 3, 4 카테고리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현재 그 저희가 2월 26일까지 실적 업로드를 지금 PDF 파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따가 뭐 오류나 이런 게 발생하면 언제든지 조정원 협약이행 평가팀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행 평가 개요 목차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죠? 1페이지가 될까요? 보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담당자입니다. 예. 예. 네, 지금 뭐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막 필기하시다 놓쳤다고, 예, 영상 어차피 편집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시 게재할 겁니다. 유튜브라든지 통해서 계속 반복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목차 다음 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그죠? 목차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거기 지금 담당 연락처가 지금 이렇게 버전이 여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겨지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026363에 9211에서 5번, 그 다음에 9217번입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영상 편집하면서 전화번호를 자막에 또 띄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중요 사항이 이번에 여러분 그 자료집에 있는 우편으로 송부할 서류, 이번에는 전자 메일로 일원화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WHLEE 하단에 지금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우편 또 불편하시다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해서 전자 메일로 받도록 할 테니까요. 이후 방송 끝나고 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 있으시면 저희 조정원으로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강약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개략적인 그 평가에 대해서 좀 이제 주의 사항이라든지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3시 다 돼 가는데요. 그러면 잠시 여러분 한 10분간 휴식을 가지셨다가 세션 2에서 이제 박수현 사무관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방송을 쉬고 이제 뭐 1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협약제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수현 사무관입니다. 세션 1에서 조정원의 최경목 팀장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세션 2에서 진행할 부분은 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 개정된 주요 내용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기준 개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자주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1페이지에 뭐 하도급 대금 지급 일수 만점 기준 조정 같은 경우는 뭐 표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현금 결제, 기존에는 현금 결제 비율이었었는데 이것을 현금 및 상생 결제 비율이라고 이 항목의 제목 자체를 바꿨어요. 그 배경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19년 12월 기준 개정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생결제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하루짜리로 하게 되면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데 너무 업무 처리에 실이 촉박하다라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상생결제 같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것을 현금처럼 보겠다라고 해서 현금 및 상생 결제 비율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 기준 내용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43페이지 상생 협력 지원 부분 보겠습니다. 금융 지원 부분은 뭐 설명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번 1, 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유도 항목의 만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보시면 로마자 3번에 2차 이하 거래 단계에서의 시스템 활용 실적 요 부분의 만점 기준이 이제 조금 3개년에 걸쳐서 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4%, 내년 평가에서는 7%, 내후년 평가에서는 10%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 내용을 결정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실적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에 보시면 1, 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유도 평가 업종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뭐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효율성 증대의 정도와 관련해서 이제 일감 개방도가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 신설된 것 플러스 효율성 증대 항목의 그 구체적인 사례들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개별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 보호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생 지원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한 지원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런 최종적인 결과물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좀 저희가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절대평가 방식을 일부 도입했다는 부분은 이제 평가 대상 기업 수가 너무 적은 기업일 경우에는 상대평가 방식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같은 경우에도 뭐 박스를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사항은 없으실 건데요. 4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협력사의 매입액 인상 요청 금액이라는 부분이 이게 조금 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기업이 없으리라고 믿고는 있지만 이 실적을 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인상 요청 금액을 임의적으로 부풀린다거나 이거 이렇게 좀 조정하게 되면 저희 협약 평가 기준에 따라서 50점 감점 처리가 되게 되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의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가점 항목 부분들도 이제 뭐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는 Q&A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대리점 분야 협약 평가 점수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뭐 국산 농축 수산물 구매 확대 실적이라든지 원물 생산자와의 사전 계약 거래 확대 실적 이런 부분들은 식품 업종에 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법 위반에 따른 감점 이 부분에서 이제 2번 항목이 작년에 이제 처음 도입을 했어요. 저희가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협약 평가 결과 확정을 보류해 놓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끝나고 조치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평가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동반위에 통지를 해서 그때 동반 성장 지수 결과도 확정이 되는 것으로 작년에 처음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감점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물론 내부적으로 하도급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거래상 시위 남용 사안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누락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자사의 하도급 법 위반 사항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시위 남용 사안이 있어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았거나 혹은 평가 시점 무렵에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 개별적으로 사건 번호, 그다음에 조치 일자, 그다음에 제재 내용 요렇게 해가지고 협약 평가의 담당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회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또 추가적으로 뭔가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저 또는 조정원에 좀 연락을 개별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상호간에 조금 이 부분은 누락되지 않고 또 이제 법 위반에 따라서 감점 조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평가를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현장 방문해서 평가하는 담당자들에게 미리 조금 2020년 7월 이후부터 그 평가하는 그 시점까지의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협약 평가 담당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있고요. 2020년 4월 평가 기준 53페이지를 보시면 뭐 요 내용들은 크게 뭐 읽어보시면 다 아실 부분이라서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의 평가 기준 개정 관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 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실적 항목인데 요거는 2018년 5월에 개정돼서 신설된 항목입니다.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뭐 Q&A 뭐 내용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1, 2차 협력사 간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기 때문에 1, 2차 협력사의 뭐 단순 물품 구매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1, 2차 간의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경우에 그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의 내용에 한정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Q2에 보시면 항목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 부분 예시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협력사 평가에서 1, 2차사 간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서 별도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현장 평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좀 샘플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Q3번을 보시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한 편인데, 이것 이외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외에 다른 양식을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뭐 도입 취지를 보시면 거래장 지위가 열등한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외에 다른 양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하도급법상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의무라든지 금지사항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그 계약서의 내용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실적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4번을 보시면 1, 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도급법 18조 1항에 따르면 부당한 경영 간섭은 금지된다라고 금지 규정이 있고요. 이 부분의 경영 간섭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제 원사업자 자신이나 어떤 특정인의 사적인 이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아니면 수급사업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요청한다든지 권유하는 부분은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59페이지입니다.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가 이제 2019년도 12월에 개정돼서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박스 내용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테고, 이걸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최초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내용의 자료들을 실적으로 제출을 하는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항목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리 예단을 해서 가이드를 제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그 가이드는 제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 중분류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을 제출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6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그 참고 표시들도 확인을 해주시고, 중소기업 확인서상의 주 업종 부분을 확인하겠다라고 일단은 가이드는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주 업종에 해당 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혀 뭔가 조금 뭐 다른 분야의 업종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현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기업 측에서 비계열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개방했다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실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평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Q2번입니다. 비계열 중소기업 이외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실적이 인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 평가 항목의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폭넓게 인정을 해서 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까지 확대해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뭐 작년 평가를 하시면서 아마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평가에서도 특별히 뭐 평가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실 텐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의 실적, 보통 다른 항목들 같은 경우에 1년치 실적을 그 차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긴급한 사항이었고 해서 코로나19 지원 실적이 있으면 곧바로 이제 인정을 해서 실적으로 반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평가에 있어서는 2020년 상반기 실적은 이미 기평가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하반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뭐 배점이 기존과 동일한지는에 대한 질문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63페이지입니다. Q3번. 협력사 이외의 농가라든지 뭐 지역사회에 지원한 실적이 인정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하도급 거래 관계를 기본 전제로 해서 실적을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되고요. 동반이도 제가 알기로는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실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금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동반이 쪽 평가에서는 인정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반이에 좀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4번입니다. 대리점 협약 이행 평가 결과 이 부분이 이제 19년 12월에 개정으로 신설된 항목인데요. 2년 동안 2021년 그리고 2022년 2년 동안 하도급 분야를 평가함에 있어서 5점을 추가 가점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평가부터는 이 항목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2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은 대리점 거래과에서 별도로 이 평가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평가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 5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 하도급 분야 가점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Q2는 정규 배점 항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네 번째 로마자 4번 그 외에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부분인데요. Q1에 보시면 하도급 거래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실천사항 목적 규정이 있습니다. 박스 보시면 목적 규정에 하도급 거래 부분에 한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는 하도급 거래로 한정된다고 보시면 맞고요. 68페이지입니다. Q2번 보시면 하도급 거래가 소액으로 빈번하게 발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식품 업종에서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내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 범위 자체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직전 사업연도에 하도급 거래 금액이 뭐 1,00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 계약 금액이 그 10%에 상당하는 10%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건 자체가 있기 어렵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69페이지
답변을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뭐 공정위가 개별 업종별로 뭐 협약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시라라고 특정해서 어떤 정답을 제시해드리기는 좀 곤란한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본 내용은 직전 사업연도 전체 하도급 거래 규모가 큰 상위 협력사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뭐 이 리스트 중에서 뭐 매월 1개 이상의 업체하고 하도급 거래의 뭐 법규 준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와 같이 뭐 소액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뭐 다른 어떤 그 방법으로 평가의 대상을 정하셨다라고 하면 그에 관한 증빙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3번과 Q4번은 단순한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 내용 확인하시면 충분하실 거고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금융지원 부분도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거고요. 3번 기술지원 Q1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 연구비 분담률에 따라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좀 알려달라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공동으로 소요 비용을 분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각자의 지분 비율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적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협력사하고 소요 비용을 5대5로 분담을 하고 그 개발이 된 기술에 대한 권리도 5대5로 보유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기술 협약 평가상의 기술 지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71페이지입니다. 특허 계약의 경우 기술 지원 금액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특허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술 지원 건수에는 좀 포함이 되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또 금액 실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특허권이 어느 정도의 뭐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좀 소명을 해 주셔야 되고 자료만 뭐 제출을 하셨다라고 해서 곧바로 저희가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가 충분히 소명이 됐다, 객관적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경우에만 금액 실적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3번입니다. 식품업종의 질문인데요. 기술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기술 지원 항목 실적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 경우에 이제 협력사에 방문해서 현장 지도 활동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하고 뭐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협력사를 방문해서 뭐 지도 활동을 했다라는 정도만을 가지고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1, 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유도 실적인데요. 표 내용은 앞에 이제 설명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Q1번인데요. 요 이제 질문 내용 보시면 1, 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구조 자체가 회사의 대금 지급 구조가 현금 지급으로 이미 다 정착이 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1, 2차 협력사가 불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의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또는 나이스 윙크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도 뭐 도입을 하라라고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ERP 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73페이지 답변 내용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요 항목을 신설하게 된 취지 자체가 대기업이 어떤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하위 거래 단계의 대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 하위 거래 단계까지도 적정한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자체적인 뭐 전산 시스템은 뭐 계속해서 뭐 매일같이 열람 뭐 확인하기 어렵고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 곧바로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정착을 시키자라는 취지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차 협력사만 시스템 활용에 동의를 하게 되면 전자적으로 1, 2차 협력사 간의 세금 계산서라든지 대금 지급 내역 자료 등이 수집이 되어서 곧바로 대기업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2차 협력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고 1, 2차 협력사의 어떤 비용적인 부담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Q2번에 뭐 건설업의 경우에 뭐 1, 2차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활용 실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74페이지 답변 보시면 건산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고 적법하게 재하도급을 하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성 증대 정도입니다. Q1번 보시면 일감 개방도와 관련해서 그룹 계열사의 거래 물량을 비계열 중소협력사에게 전환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만 인정을 받는지 아니면 그 이후 연도의 거래 물량도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결론은 당해 연도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20년도에 일감을 개방을 한 경우에는 21년도가 되면 이거는 더 이상 개방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해당 물량은 더 이상 21년도에는 자사 계열사의 거래 물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Q2번에 대해서는 뭐 자료 내용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 항목의 경우에는 뭐 신설은 2018년도 5월에 신설은 되었지만 부작용의 소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삭제했다는 점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그 자주 이제 저희 쪽에 질의 주신 내용들을 좀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좀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뭐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뭐 저희 평가 시스템이나 뭐 조정원이나 뭐 제 유선 전화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성의껏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 저희 이제 지금 현장에서 올라온 이제 질의응답 세션 3 시작하기 전에 한 3분만 이제 포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에 대한 설명은 그 지금 보시면은 파트 5 지금 79페이지부터인데요. 지금 요 단순 로그인 접속 이런 거 빼고 95페이지를 좀 다들 펴주십시오. 실적 자료 등록 부분입니다. 예, 제가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뭐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요 실적 자료를 이행 계획서 접수가 완료되면 그 지금 이행 계획에 따라서 그 실적들을 포털에다 입력할 수 있게 되고 그 실적 지금 업로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주소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실적 입력 화면이 있습니다. 요 실적 입력 화면 요 이제 네모칸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항목별로 지금 여기 실적 화면이잖아요. 지금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실적 입력 방법을 지금 보겠습니다. 요거 보면은 자 실적이 있는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플러스를 누르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적 숫자까지 입력해야 되고 또한 각 항목의 우측에 그 역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요 우측의 표시. 요에서 이제 그림과 같이 증빙 서류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빙 서류는 한 항목당 여러 업로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행 실적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 계획 체크박스 체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적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요거 예. 요 포털에 가다 한 거는 지금 시간관계상 얼마든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좀 하단에 이제 전화가 나갈 건데요. 그 전화번호가 그 나가면은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한 3분만 쉬었다가 예예 다시 세션 3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3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올려주신 여러분들 질의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짚고 넘어갈 부분을 바로 응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잠시 쉬었다 갈게요. 예, 이게 장시간 이게 또 청취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션 3 그 현장에서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너무 많은 질의를 지금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몇 개만 짚고 차라리 어차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메일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짚을 거고요. 그러니까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최신 버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금 계약서가 지금 협약 기간 기준 기간 기준의 최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말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의 협약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죠? 21년도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금년도 평가에서는 그 20년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최신 버전으로 적용된다는 거.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그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개정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뿌리거든요. 그 내용을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사업자와 소통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을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세션 1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수단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출하신 증빙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이 되면 그 시스템의 어떤 양태를 외견을 엄격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실질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코로나 방역 품목 지원 실적 증빙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 말씀드리자면 공문, 구매 실적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작년도 기준에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지출한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거를 이제 모음으로 첨부하셔서 이제 배점을 득점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이자 대여금은 무상 지원인가요? 유상 지원인가요? 대여는 유상 지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금융 지원 중 특별 지원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기금만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예. 예. 자녀 기금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집행된 기금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질문이 이행평가 요청 공문, 재협약 통보 공문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표 이메일로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이거를 다시 우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고 이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편의성 제고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실제로 아까 지금 언급드린 이메일, 대표 이메일 제가 계속 자막 하단에 보내드릴 겁니다.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고위도에 올릴 테니까요. 예, 이걸 하고 다시 또 원본을 전체를 공정위에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일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보호 실적, 비협약사 불인정 확실한가요? 직전 연도에 50% 인정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 부분 지금 기술 지원 보호 실적 지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호 실적 매뉴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협약사는 불인정입니다.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0년 표준 하도급 계약서 20년 12월에 개정된 게 21년의 평가시 반영되진 않습니다. 2019년 연말에 개정된 표준 계약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이렇게 좀 정정을 할게요. 예. 이 부분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사무국에서 개개인별로 전자 메일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성함 다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달 드리는 게 훨씬 더 전달력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공개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감 개방도 관련된 부분은 이제 도입 초기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질문들이 많은데요. 또 좀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메이백 인정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여러 기업들이 공통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모아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이제 공정위하고 협의한 후에 저희가 고위대에 또 업로드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 저 202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세션 1부터 3까지 모두 이제 마쳤습니다. 업무에 이제 바쁜 가운데도 저희 협약평가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